이세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화려한 날들은 과연 누구의 심장이 지역에게 가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현재 시청자들은 고성이, 우진, 성재를 두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도 주말 드라마의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진의 심장이 가는 게 가장 마무리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려한 날들 43회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회차였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가장 약한 순간을 맞이했고 누군가는 그동안 숨겨왔던 민낯이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지역에게 이어질 심장은 누구의 것이 될지, 그리고 고성이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지, 이 두 갈래의 이야기가 교차하며 시청자의 감정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43회 이야기는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심장 통증으로 검사를 받던 지역에게 의사는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하며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언제든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방법은 심장 이식뿐이라는 설명 앞에서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도쿄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철민에게 가족들에게 줄 면세점 선물까지 부탁해둡니다. 은호는 자신에겐 문자답도 하지 않으면서 철민에겐 전화까지 하는 지역이 이해하기 힘들고 섭섭하기만 합니다. 지역이 병원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공항이야. 갑자기 일본으로 출장 가게 됐어. 병원에서 일본 출장을 간다고 말하는 이 장면은 정말 가슴을 저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숨긴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전화를 거는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일본 가본 적 있어? 엄마는 아들의 그 질문이 관심으로 느껴져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가 그런 걸 물어봐주니 엄마 너무 기분이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지역의 표정이 잠시 멈춥니다. 다음에 갈 땐 엄마 모시고 갈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역은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에라는 약속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는 웃으며 말을 삼키고 밝은 목소리로 아무 일 없다는 듯 통화를 마칩니다. 전화를 끊고 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자상한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끝내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한꺼번에 가슴을 눌러옵니다. 참아왔던 감정은 결국 눈가로 번지고 지역은 혼자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자식의 작은 관심에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제야 알다니 엄마와 함께 갈 수 없는 다음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전화를 꺼내야 했던 지역의 마음은 보는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한편 지역은 은호에게서 정을 떼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없이 연습만 하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도쿄에 갔냐는 은호의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은 지역. 자신을 밀어내는 지역의 태도에 은호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홀로 자책하며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은호를 지키기 위한 지역의 처절한 배려였죠. 한편 박진석은 치밀한 조사를 통해 고성이가 숨겨왔던 모든 거짓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전 벌어진 일들부터 친자 관계, 그리고 26년 동안 이어진 속임수까지 결국 진석은 성유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금고에 있던 성유의 모든 재산을 챙기고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가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두고 출근합니다. 우진 은호 관련 서류들을 보고 성희는 그동안 박진석이 다 알면서도 자신을 시험했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는 반성은커녕 박진석이 알게 된 게 성재가 일렀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앙심이 성재를 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한편 도코가 구속되고 이제 영란은 지옥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이제는 프리덤 작가로 당당히 홀로 서기에 성공한 그녀. 하지만 동시에 지환과의 계약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지환은 작가로 새 삶을 시작할 영란을 위해 마지막 깜짝 파티를 선물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남이 되어야 할 시간, 서로를 향한 진심을 숨기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린 친구다, 전우다, 별별 핑계를 대며 기약 없이 헤어집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헤어진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재회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성재는 집안 문제와 자신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지혁을 찾아옵니다. 지혁의 상황을 모르는 성재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함께 운동하자고 보챕니다. 그러나 결국 지혁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가 내 뒤를 좀 정리해줘야겠다. 나 너한테만 말할 거야. 지혁은 성재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가족과 은호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며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회에는 고성희의 몰락이 본격적으로 그려집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금고 속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려 했지만 이미 자신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성희는 돌아온 진석에게 매달려 보지만 진석은 대문 밖으로 그녀를 끌어냅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는 고성희의 모습은 화려함으로 포장됐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푼 없게 된 성희는 어쩔 수 없이 은호를 찾아갑니다. 지난번 10억 준 것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말해보지만 이미 은호의 10억은 우진에게 넘어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편 진석에게 모든 재산을 뺏기고 맨발로 쫓겨난 성희는 딸 영라에게조차 외면당합니다. 하지만 독해진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석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과연 그 치명적인 마지막 카드가 뭘까요? 성재는 고민 끝에 이 비밀을 가족과 은호에게 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지혁에게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가족들과 은호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지혁은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컴퓨터에서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을 조사해 봅니다. 세탁한 옷을 가지고 들어온 다정이 우연히 지혁의 컴퓨터에서 이걸 보게 되지만 지혁은 친구 일이라 알아본 거라고 얼버무리며 일단 지나갑니다. 성재는 지혁이 일할 낮 시간에 상처를 찾아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는 모든 병원 동원해서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 지혁이 가게 그냥 안 둬요. 울먹이는 성재는 지혁에게 절대 내색하지 말고 잘 살펴달라고 방부하고 갑니다. 상철은 앞이 까매집니다. 그날 밤 지혁의 방에 살며시 들어간 상철은 차마 아들 곁에 눕지 못한 채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닥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지혁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서 주무셨어요? 어젯밤 네 엄마랑 좀 다퉜어. 그래서 갈 데 없어 여기서 잔 거야. 이 투박한 대답 속에는 자식을 먼저 보낼지도 모른다는 아버지의 처절한 공포와 먹먹한 슬픔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이렇지 않을까요? 아픈 자식을 대신해 줄 수 없어 그저 곁을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도 똑같이 상황을 말해줍니다. 은호는 그동안 왜 그가 그렇게 냉랭하게 대했는지 알고 오열합니다. 행여 지혁이 볼까봐 회사 담벼락 밑에서 울고 있는 은호의 모습을 철민이 보게 됩니다. 그가 은호에게 다가서며 말합니다. 실장님, 대표님 괜찮아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과연 지혁의 심장은 누구에게서 이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